자, 11강 보겠습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어요. 자, 10강 가정법까지는 진짜 많이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자, 일단 11, 12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물론 출제되려면 출제되겠지만 무엇보다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강, 12강에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배우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사실 11강에서 우리가 지금 일치와 화법을 배울 텐데 화법 같은 경우는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출제하지 않고요.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에서 내신 시험에서 나올 법한 정도고 여기 시제랑 수일치는 저희 고등학교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능에서도 단골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11강 일체와 화법은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 뭐냐면 니네가 다 덤벙거리는 거야. 왜냐면 생각해봐요. 우리는 소위 수일치라고 얘기하죠. 이 숫자를 그러니까 얘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그리고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건 우리나라 말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동아시아 국가의 언어에는 없는 개념이고 유럽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일단 얘네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어 맨 기초에서 얘기했듯이 장사꾼들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을 내가 지금 당장 얘를 팔 수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에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르게 명사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뭔가 성질에 따라서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뭐 고유명사니 뭐 물질명사니 추상명사니 이런 식으로 명사가 갖고 있는 속성에 따라 나누는 건 그건 좀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명사를 이해하는 거고요. 영어는 그냥 간단해요. 단수냐 복수냐. 그러니까 즉 영어에서는 명사를 딱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요. 셀 수 없냐,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그래서 그걸 한자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셀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인지 그리고 여러 개인지 단수와 복수로 나누는 거 그리고 어차피 불가산명사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같이 짝을 이루는 형용사가 man이랑 few 같은 거라고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야죠. 가산명사는 그러니까 셀 수 있으니까 man이랑 few 같은 형용사를 쓸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을 때 써서 much나 little 같은 형용사를 함께 수식해서 쓴다. 이렇게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정도로 수 체계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수 취급하는 경우를 보면 each는 하나 이렇게 각각을 가리키는 거니까 당연히 단수겠죠. 각각이니까. 그리고 every는 모든인데 all이랑 좀 달라요. all은 싸잡아서 그룹으로 즉 복수로 묶어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all은 복수 취급인데 근데 단 every 같은 경우는 모두지만 이 every 그 all이랑은 좀 다른 게 한 명을 다 합쳤을 때 개개인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each랑 조금 비슷한데 좀 차이는 each는 한 명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고 every는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원에 백마 중학생을 전부 싸잡아서 가리킬 때는 every라고 쓰겠지만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중학생을 싸잡았을 때는 학교가 다 다르죠. 그럴 때는 각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each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ach랑 every는 둘 다 단수 한 명을 가리키는 거지만 each라고 했을 때는 서로가 다 다름을 의미할 수 있는 거고 every는 서로 다 같은 애들 묶었을 때 한 명이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thing, one, body로 끝나면 당연히 thing, one, body 이거 다 명사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다 뒤에 s가 안 붙었죠? 이거 다 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every가 붙으면 무조건 단수가 되기 때문에 has라고 해야 되고 something은 무언가 어떤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ing 자체가 지금 단수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들도 is라고 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학과명 mathematics s가 붙지? 자, 수학, 국어 눈에 보여요? 과목 이름들 수학이 눈에 보입니까? 보인다고 하신 분들 수학 책이잖아요. 그건 수학 공식이고요. 수학 개념이고 숫자잖아요. 수학 눈에 보이냐고요. 수학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학문을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 거지 않습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위 너네가 중학교 1, 2학년 때 뭐 추상명사는 셀 수 없다 이렇게 배웠듯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mathematics는 이 s가 붙은 게 왜냐면 수학이라는 그 여러 학문들의 개념들을 하나로 집대성해서 수학 이렇게 일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과명에서는 s가 붙는 거고요. 그래서 뭐 politics 하면 정치학, mathematics 하면 수학,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도 있을까? 아, 또 갑자기 또 얘기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런 식으로 s가 붙으면 학과명이 된다. 그래서 이거 is라고 돼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mathematics is a subject that many students hate.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였죠? 과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수학이. 자, 그리고 국가명 뒤에 s 붙는다고 복수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 the Philippines잖아. 필리핀이야, 필리핀. 필리핀이 이 세상에 두 개예요? 하나잖아. 근데 왜 저 필리핀은 특히 왜 s를 붙이냐면 필리핀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섬들이 있는 나라인데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섬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여러 개, 수백, 수천 개의 섬들이 하나의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미국도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데 왜 states라고 하냐? 미국은 50개의 주가 각각의 개별적인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주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국가, 우리나라 옛날 역사로 치면 가야 왕국 같은 느낌으로 연합국가를 형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주들이 모였으니까 states라고 하지만 미국 자체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Philippines라고 하고 consists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km, 5km, 그 다음에 $50. S부터 쓰니까 쌤 복수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 얘네는 그냥 말 그대로 5km 자체는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0km부터 뭐 100km까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서 5km는 그 100개 중에 그냥 하나잖아요. 그죠? 5km, 여기가 S 붙는 거는 왜냐면 5km이니까 그러니까 요건 S가 붙는 거지만 5km 자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단수 취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is라고 해야 되고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의미로 $50, 그러니까 $50라는 그 금액 자체는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is a lot of money 이런 식으로 단수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몸무게가 뭐 72kg다, 72kg라고 하지만 그거는 단수 취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접속사 배울 때랑 동명사 배울 때 늘 얘기했겠지만 항상 동명사구는 단수 취급한다라고 제가 챕터 5에서 동명사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절도 마찬가지 둘 다 해석이 어떻게 되니까 둘 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명사 하나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수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고등학교 가면 이게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복수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짧으니까 쉽잖아. smoking cigarettes 하면 담배 피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단수라서 is a bad habit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가잖아? 그러면 이 동명사구가 엄청 길어지는 거야. 그러고 여기다 복수하고 is 이렇게 해놓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where Jessica went 이 명사절은 너네 접속사 됨만 알면 안 돼. 의문절 그러니까 의문사로 형성한 절도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시카가 어디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She didn't tell anyone.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자리에 놔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명사절도 단수 취급한다. 이거는 다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에서 제가 언급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무조건 단수 취급하는 경우를 봤고요. 자, 복수 취급하는 경우를 볼까요? 자, both는 지난번에도 배웠겠지만 both A and B라고 하면 A랑 B 둘 다 둘이잖아, 둘. 그러면 두 개니까 복수네. 그러니까 both는 무조건 복수 취급해야죠. 그래서 Julie and I라고 하면 were이라고 해야겠죠. M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지. were born in 2008라고 하고 A and B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는 단수 취급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줄리랑 나는 줄리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별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을 합쳤으니까 두 명이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복수지. 근데 만약에 A and B가 합쳐져서 하나의 개념을 이룬다? 그러면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slow and steady. slow가 천천히고 steady가 꾸준히지. 그럼 천천히랑 꾸준히가 합쳐져야 경주를 이긴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천천히 계속 꾸준히 나아가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니까 그러면 천천히랑 꾸준히는 같이 하나의 개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천천히랑 그 다음에 꾸준히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개념이 있으면 R이라고 했겠죠. 그러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슬로우는 따로 하고 스테디는 따로 경주를 했다라는 미친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스테디가 이기겠지. 슬로우는 계속 느리기만 한데.
그지?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의 개념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slow and steady and 했다고 무조건 다 복수라고 하시면 안 돼. 물론 both가 나오면 무조건 복수고요. 둘 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그거 없이 그냥 A and B라고 했을 때는 복수일 수도 있지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경우에는 단수 취급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더 플러스 형용사 요거랑 그다음에 a number of 요거는 고등학교 때 빈출이에요. 요 두 개는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자, 예를 들면 the blind, blind가 눈이 멀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뜻이야.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자, 그러면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건 추상적인 형용사죠. 그거를 정관사 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명사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실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 맹인이잖아. 근데 맹인이 이 세상에 한 명이에요? 아니죠.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명의 보편적인 사람들을 나타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특히 얘가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보편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the blind 하면 막 뭔가 특정한 맹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일반적인 맹인분들 얘기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the old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노인들이잖아. 그러면 뭐 우리 고양시에 있는 노인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평범한 노인분들 이런 뜻이에요. 일단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are 복수 처리하는 거 좀 보이시죠? 그래서 the blind are able to read by using their hands. 자기의 손을 이용해서 맹인들은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a number of는 이거 예전에 내신 대비 때 들었던 친구라면 알겠지만 어가 붙고 명사가 붙고 of가 붙으면요. 여러분 a lot of 생각하면 돼요. 근데 a lot of 할 때 이 lot이 명사거든. 그래서 땅이라는 뜻이야. 땅, 구역. 그래서 이것처럼 보듯이 a number of는 마찬가지로 a 플러스 명사, of 명사하고 of 하면 이거는 품사성으로 봤을 때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a lot of 하면 많은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 number of라고 하면 많은 숫자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숫자, 여러 개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a lot of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복수명사가 붙죠? 그러니까 얘는 복수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면 복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a number of people이라고 하면 주어가 얘가 돼요. 왜요? 이거는 그저 방금도 얘기했죠. a 플러스 명사 of는 형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러 숫자의 이런 느낌을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 숫자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은 were waiting at the bank.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 취급한 거죠. people이니까. 근데 the number of는요. the number는 뭐뭐의 숫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얘가 명사잖아. 그지? 그 number, 단수지. 그러니까 뭐뭐의 숫자라고 하려면 당연히 여기에 여러 명의 숫자를 세니까 더 number of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여기는 복수명사가 오는데 얘는 명사, 즉 얘가 명사이기 때문에 뭐 number, 단수죠.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진짜 제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는 여러 개의 란 뜻이고 얘는 뭐뭐의 숫자란 뜻이에요. 뭐 정발 중에 전교생의 수 이런 거. 근데 정발 중 여러 명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owls가 아니라 the number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부엉이의 숫자가 계속 매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지금 봐봐. 해석이 것으로 해석되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동명사구지? 동명사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단수 취급하셔야죠. 그러니까 takes라고 해야 되고, 자, a number of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형용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 숫자의 학생들, 즉 students가 주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복수 취급해서 where이라고 해야 되겠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다음 장 넘기면 149쪽에 이거 하나만 딱 볼게. 이거 틀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서 이것만 하나 볼게요. 스텝 3 오른쪽 스텝 3 한번 보세요. 1번 curry and rice. 커리랑 라이스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 are 이렇게 하면 탈락이야. 그러면 너는 밥이랑 카레를 따로 좋아한다는 미친 뜻이잖아. 니네 이거 지금 뭐 얘기한 거야? 카레덮밥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레랑 밥이 섞여져서 카레 덮밥이 돼야 되잖아. 그걸 좋아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건 뭐라고 해야 돼? is라고 해야지. 알겠지? 그러니까 and 나왔다고 무조건 다 복수 박지 말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조심하세요. 자, 그러니까 판단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운 개념을 그냥 적재적소에 생각하면서 풀면 되잖아. and 나오면 무조건 복수. 이런 식으로 니네가 꿀 빨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 최상위권 갈 수 없으니까 항상 생각하는 연습을 하려고 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자, 그다음에 시제일치. 자, 시제일치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그리고 이건 진짜 성인 영어에서도 많이 나와요. 뭐 토익 같은 거에서. 근데 일단 시제일치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죠. 왜냐면 아니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렇게 그럼 과거면 무조건 과거, 현재면 무조건 현재 이렇게 쓰면 참 좋으련만 얘네는 뭐 갑자기 과거 시제인데 뭐 갑자기 뭐 현재 쓴다고 그러고 막 머리가 아파요. 그거는 시제를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자, 현재에서는 모든 시제를 쓸 수 있다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예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I think. 자, 일단 think. 얘네는 다 지금이 기준이죠. 얘네는 지금 다 지금이야, 지금.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그리고 저거는 I knew. 이건 지금이 아니라 그때. 그러니까 옛날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new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거야. 지금이 아닐 때. 만약에 지금도 해당됐으면 현재 완료를 썼거나 아니면 지금 해당되는 거면 현재 시를 썼어야죠. 근데 new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옛날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I think that area is in Europe on business. 자, 내가 생각하기에 아리아는 지금 유럽에 있어. 출장차, 그러니까 출장. 해외 출장 갔다는 거야, 유럽으로. 자, 그러면 is라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아리아가 지금 유럽에 있다라는 뜻이죠. 이건 지금의 정보를 묘사한 거죠. 근데 요거는 was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그거는 그냥 옛날에 그랬었다.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의 정보는 없는 거야. 그래서 몰라. 뭐 지금은 유럽에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일단 있었으면 현재 완료를 썼겠죠. 아니면 현재 시를 썼거나. 근데 과거 시를 썼다는 건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었다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will be면 이거는 그러니까 미래 정보인 거죠. 앞으로 갈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추측하는 거니까 조동사 will을 쓴 거고요. 뭐 이거는 솔직히 안 어렵고요. 자, 그럼 밑에 이제 과거 시제가 왔을 때가 문제인데 자, 과거 시제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는 항상 일치시킨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배웠는데 그래서 요거를 딱 보면 I knew that Joe worked at an animation company. 나는 그때 당시에 알았어. 뭐? 조가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녔던 걸. 그러니까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때 알았을 때 실제로 다니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요거는 과거 완료지. 과거 완료니까 얘는 좀 어떤 느낌이야? 얘는 new의 시점이랑 worked의 시점이 같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던 시점에 얘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얘는 뭐냐면 work를 new보다 더 앞서서 시작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 때 당시 뭐야? 아, 조가 그때 애니메이션 회사 다니고 있었던 거 나 그땐 알았지. 이거는 두 번째 뭐냐면 아, 조가 그때 당시 내가 알았을 때만 하더라도 걔가 이미 그 애니메이션 회사 다닌 지 좀 됐어. 좀 이런 느낌이야. 한국어로 얘기하면. 좀 됐어. 현재 완료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요걸 조금 친구들이 어려운데 이건 그냥 일반 시제잖아. 일반적인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 있죠? 그냥 깔끔하게 설명해 줄게요. 일반 시제는요,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시간을 점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던 시점이 이렇게 점이라면 그때 네가 얘기하는 그 시점에 일하고 있었어. 이런 느낌이 일반 시제야. 근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시간을 선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던 시점이 new, 저쯤이면 조가 이때 옛날 어느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이때 내가 알았던 시점까지 계속 일하고 있었더라고. 이런 식으로 선으로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일반 시제 쓰면 그냥 순간적인 순간의 단편적인 사실만 얘기하는 거고 완료를 쓰면 그 내가 표현하고 싶은 시간을 흐름으로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would work는 뭐겠어요? I knew that Joe would work. 그때 당시에 일할 거였다라는 그냥 뭔가 그때 조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실제로 일하고 있었겠어? 안 하고 있었겠어? 안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할 의지를 갖고 있었기만 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는 니네가 왜냐면 시제랑 스위치는 그냥 하고 그냥 틀려. 야, 너네가 왜냐면 봐봐 개념이 뭐 없잖아. 근데 니네가 자주 틀리는 게 덤벙거리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틀리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선배들은 뭐 몰라서 틀렸겠어? 학원을 다니는데 몰라서 틀릴 리가 있겠어요? 다 알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틀리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연습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숙제해야 되는데 이라고 하거나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고 막 그냥 무분별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때 자꾸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덤벙대는 건 실수가 아니라 당신들의 실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틀리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풀 때 제가 보면서 풀어도 된다 했죠? 근데 제일 나쁜 건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그냥 실수를 치부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멍청하게 흐리멍텅하게 공부를 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80점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예외라고 돼 있는데 제가 현재 시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지금 아니라 했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죠? 물이 100도씨에서 끓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이런 도덕적인 의무 같은 거, 이런 것도 진리잖아. 하면 속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용되는 어른들, 선조들의 지혜잖아. 이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잖아. 이거 시제 시간이 아니라니까. 알겠죠? 시제와 상관이 없이, 애초에 시제가 시간에 상관이 없으니까요. 얘네는 다 눈에 보이는 실제 사실이죠.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과거여도 무조건 현재 시제 쓰는 거야. 그래서 my teacher said that. 그때 당시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고. 아니, 당연하지. 달은 이 말하실 때도 돌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 써야죠. 이거는 시간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 시제랑 맞춰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My mom said that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다. 진리잖아. 그러니까 현재 시제 써야죠. 자, 역사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거 시제를 쓴다? 왜냐면 역사적 사실은 지금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얘는 지금과 상관이 있으니까 현재 시제를 쓸 명분이라도 있지. 나폴레옹이라는 역사적 인물, 이순신이라는 역사적 인물 이미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여요? 지금 현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현재 시제를 쓰냐고요. 역사적 사실은 애초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시제를 쓰는 거고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명하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옛날이라는 표현이 드러나야 그럴 때 과거 시제를 쓸 수 있는 거죠. So Lucas read that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거니까 무조건 과거 시제고, 과거의 상황이 현재도 지속될 때는 과거 시제여도 주절이, 종속절은 현재 시를 쓴다. 일반형 사실상 똑같은 얘기예요. 현재에도 지속이 된다라는 건 지금 눈에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 쓰셔야죠. 그러니까 Chris said that 이라고 하지만 he checks email twice a day. 하루에 2번은 확인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에 2번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checks 현재 시제 쓰면, 만약 과거 시제 쓰면은 그때 크리스가 얘기했던 당시에는 2번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그냥 checked라고 했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지속된다는 건 결국 1번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사실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거니까 아마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Teacher said. 자, said라고 했다고 무조건 뒤에 과거 시 쓰면 안 된다 했어. 맥락을 봐야 돼. Sports day postponed. 선생님은 말하셨는데 스포츠 데이, 체육의 날. 그러니까 너네 체육대회. 체육대회와 postpone은 미루다라는 뜻이죠. 뒤로 미루는 거. 그래서 애초에 여기에 said잖아. 옛날이지. 근데 그러면 그 체육의 날 행사가 이때 당시에 열리는 건데 그럼 지금 오늘날에도 열려요? 말이 안 되죠. 현재 시 쓰면 안 되겠지 이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would be 앞으로 미뤄질 예정이다라고 얘기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We learned that 우리는 배웠다. 자, 1번이랑 똑같이 풀면 안 되겠어요. light 빛이라는 건 맨날 통용되는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faster than sound 소리보다 빛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travels 과학적 사실이니까. 자, the article는 여기 신문 기사란 뜻이야. said that Princess Diana 이거 다이애나 B라고 해서 너는 모르겠지만 1997년에 영국의 다이애나 그 왕세비라고 했나?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교통사고로. 물론 막 되게 의혹이 많았던 죽음이긴 했는데
어쨌든 프린세스 다이애나가 97년에 실제로 죽었잖아요. 자, 근데 이거 현재 완료 쓰면 안 되죠. 애초에 옛날이라고 못 박아놨는데 이건 지금일 때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died라고 하면 되겠죠. 자, 대망의 마지막. 자, 화법은요, 그냥 연습을, 그러니까 영작 연습 좀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영작 포인트고요. 그래서 영작도 사실 중학교 때나 나오지, 이거 고등학교 때는 아예 시험 문제 내지도 않으니까, 지금 중학생 때 좀 해놓으면 돼요. 화법이라는 건 크게 두 개예요. 화법이 말 그대로 뭐냐면 두 개, 말하는 방식이야, 말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너네가 화법이랑 작문이라는 그 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도 배우게 될 텐데, 수능에도 나올 거고요. 뭐 화법은 그냥 딱 간단해요. 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화법, 그러니까 말한 거를 문장으로 써내려가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죠. 문법상으로.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인용해서 그냥 옮겨 적어서 바로 설명해 주는 게 직접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따옴표, 큰 따옴표로 묶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고, 간접 화법은 간접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듣고 다른 사람한테 내 말을 기준으로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전달자의 입장에 맞춰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바꾸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래서 평서문, 그냥 일반적인 간접 화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은요. 전달 동사, 그러니까 말하는 걸 바꾸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say를 say로 바꾸거나 아니면 say to 뭐뭐에게 말하다니까 이제 tell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직접 화법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썼잖아. 그 인용보호를 그러면 이제 날려야겠지, 간접이니까. 그럼 그걸 날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접속사 that을 써야겠죠. 접속사 that. 그리고 인용보호 안에 인칭대명사는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에 맞춘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요게 이제 너네가 헷갈려 하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사와 부사도 당연히 시제에 맞춰서 바꾸는 거. 왜냐면 큰 따옴표는 그때 당시 얘기한 거니까 그걸 이제 시제에 맞춰야겠지. 그래서 시제일치를 먼저 배운 거야. 화법 배우기 전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게 직접 화법이야. Jay said to me. Jay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I want. 나는 change my decision.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간접 화법을 바꾸면 J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그럼 say를 이제 뭐라고 바꿔야 돼? tell로 바꾸는 거야. 얘기해줬다. 그래서 Jay told me. 자, tell 같은 경우는 우리 중2 문법에서 배우죠? 목적어 이렇게 연달아 쓰잖아요. 그리고 접속사 that은 굳이 없어도 얘가 애초에 그냥 명사절이라는 게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도 합니다. 생략한다 써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want, 그러니까 will not을 그대로 쓰면 이제 망하는 거죠. 왜냐면 said,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었으니까 wouldn't라고 바꿔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wouldn't change. 그리고 이거는 J가 자기, 나의 의사결정을 바꾼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J라고 3인칭 단수 he, 주어로 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my가 아니라 뭐라고 바꿨어야 돼? I를 각자 he랑 his로 바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칭대명사를 격에 맞춰서 바꾸고 그 다음에 시제를 바꾸는 거, 요게 중요한 포인트, 영작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의문사가 있다. 그럼 의문문이 있을 때, 그리고 특히 너네 이거 간접 의문문에서 배웠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있으면 그냥 의문사 넣어서 간접 의문문 만들면 되고, 의문사가 없다 그러면은 if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if나 whether가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래서 그 간접 의문문에서 배운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의문사가 있다 그러면 Zoe said to me, why do you need a hammer? 라고 얘기했으면 Zoe, 자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say를 각각 평서문일 때는 tell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의문문 물어볼 때는 ask로 바꾸면 되는 거야. Zoe asked me, 그리고 why 의문사 있지? Why I needed a hammer. 그래서 ask 같은 경우도 우리 목적어 연달아 쓸 수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의문사 써서 이렇게 간접 의문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문문이었던 거를 평서문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간접 의문문이 처음에 많이 나오는 거야. Why 그리고 me 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게 필요한데 대체? 왜냐면 이 you가 이거잖아. 나잖아. 그러니까 you를 I로 바꿔야죠 이제. 그래서 I 그리고 said니까 needed로 바꿔야지. 그리고 이 조동사 to는 의문문이었을 때 쓴 거니까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시로 바꾸는 거.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그러니까 의문사가 주어인다는 건 특히 이제 후지. 후는 누가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왜냐면 간접 의문문 의, 주, 동 이렇게 배우니까, 그지? 근데 의문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면 그냥 의, 동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Brian asked us who had taken, 그러니까 누가 내 과학 교과서를 가져갔는지.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had taken이잖아. 요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 거야. 얘는 또 왜 과거 완료가 됐을까? had taken. 과거 완료는 언제 써요? 더 옛날에 시간 정보를 나타낼 때 쓴 거잖아. 봐봐. 물어볼 때 애초에 자기 과학책을 가져간 건 물어보기 전의 시점이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져갔냐고 물어보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져간 건 얘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 과거 완료 써야 되는 거야. 요게 이번에 니네 오답 압도적 함정 포인트. 저거 조심해야 돼, 저거. 그러니까 시간 순서 잘 봐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만약에 의문사가 없어? 그러면 Harry asked me. 줘봐. Do you like? 이거는 의문사가 아니잖아. 그냥 일반적인 의문문이지. 그러니까 의문문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는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 없으면 if나 whether를 쓴 간접 의문문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if I liked라고 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조동사기 때문에 이걸 과거시로 바꿔줘야지. liked Greek food. Greek은 이제 그리스라는 뜻이죠. 자, 명령문. 이거는 우리 챕터 1에서 2학년 때 배우잖아. 문장의 형식, 5형식, 목적보, 투부정사. 똑같죠. tell, ask, order, advise 나오면 투부정사 쓰는 거. 이거는 이미 배웠던 거지. 그러니까 배웠던 거 그냥 총망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Gary said to me, change your password. 그러니까 너네 영어는요, 문장 종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3개밖에 없어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그러니까 평서문은 그냥 뭐라고 하면 돼? tell 하고 그냥 접속사 that 쓰면 돼요. 그죠? 근데 의문문 같은 경우는 ask를 써야겠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지. ask를 쓰고 의문사를 쓴 간접 의문문을 쓰거나 아니면 접속사 if 내지는 whether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명령문. Gary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tell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면 tell 말고도요. 다른 거 쓰면 되죠. 뭔가 좀 명령하는 듯한 어조로 얘기했으면 order. 뭔가 부탁하는 어조로 얘기했으면 ask.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야 이렇게 좀 해보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물어보는 얘기하듯이 했으면 tell. 어드바이스는 좀 이렇게 해봐. 조언하듯이 했으면 어드바이스. 이건 너네가 그냥 맥락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쓰면 돼. 그러니까 여러 동사 그냥 맥락에 맞는 거 쓰면 되죠. 그리고 얘는 목적어를 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Gary told me 하고 이걸 to change로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명령문 전혀 안 어렵죠. 그리고 부정명령문은 to 앞에 not을 붙인다? 이거 투부정사는 부정형 앞에다 not 붙인 거 뭐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don't cheat이라고 했으면 사기치지 마, 컨닝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not to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플러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이제 시간이 바뀔 거 아니야. 직접화법에 있는 지금은 옛날이었으면 된 그때 당시라고 바꿔야 되고 오늘은 그날 tomorrow는 그 다음 날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맞춰 만약에 이제 간접화법을 쓸 때 그 시제가 과거였다면 그러면은 그 과거에 맞춰서 시간 정보를 다 바꿔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모르면 여기 있는 내용들 보면서 풀면 돼요. 뭐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Dean asked 물어봤대. 의문문이지. Me, I had seen the play Hamlet. 여기서 플레이는 연극이에요. 햄릿이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는지를 나한테 물었대. 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 완료 쓰인 거야. 알겠지? 이때 당시 물어보는 건 과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과거 완료 쓰인 거예요. 자, 만약 현재였으면 현재 완료 썼겠고요. 그죠? 자,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의문문이어져. 근데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라고 해석되는 게 적절하지 않아요? if나 whether를 썼으면 됐죠? 자, that은 부적절해요. that은 왜 안 되냐면요. 물어보고 있는데 that은 이미 아는 거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물어보고 모르니까 if를 쓰거나 의문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that은 그러니까 평서문일 때 쓰는 거예요. tell일 때만 쓰는 겁니다. ask 또 나왔네. 근데 terry하고 some money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한 거죠. 야, 이건 투부정사. 그래서 요거는 의문문이었던 거고 얘는 투부정사가 결합한 거니까 명령문이었던 거지. 알겠지?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 자, 화법은 조금 여러분들이 빡셌었을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에 넘어와서 몇 쪽이니? 153쪽에 스텝 2는 좀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Paul said. 자, 이렇게 과거 시제로 나올 거야. My business is in trouble. 그럼 이렇게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구분해. 평서문이지. 그러면 said를 뭐로 바꾸면 된다고? told라고 바꾸면 돼. 그리고 told. 자, 타동사지. 이제 목적어 와야 돼. 자,
자, 그러니까 say는 자동사고요. 여기선. 그러니까 tell은 타동사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my business is in trouble. 폴이, 그러니까 여기에, 쌤, said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Paul told me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접속사 that을 쓰면 되겠죠. 근데 that은 생략하기도 하지. 그리고 my business는 이 폴의 비즈니스지. 그리고 폴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이름이니까 his business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is 현재 시제였던 거를 이제 뭐로 바꿔야 돼? 과거 시제로 바꿔서 was라고 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2번 The woman said to me, 어떤 한 여자가 나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I fell in love with you at first sight. 한번 처음 보자마자 난 너랑 사랑에 빠졌었어. 이거 잘 봐. 1번은 지금 현재 시제였지. 자, 똑같이 과거 시제인데 근데 얘는 과거 시제야. 그러니까 여자가 나한테 딱 뭐라 얘기했었냐면 너 처음 보자마자 그때 처음 봤을 때 바로 사랑에 빠져버렸었잖아. 금사빠진가 봐요. 자, 그럼 이거 봐봐. 이것도 옛날인데 얘는 사랑에 빠졌었다는 거니까 더 옛날이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이거. 분명 이거 그냥 풀었으면 틀렸을 거야. 그리고 그냥 온점 써있지. 형사문이네.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told라고 하면 되지. The woman told 하고 me 쓰고 접속사 that 쓴 다음에 이제 I는 뭘로 바꿔야 돼? woman이니까 she. 그리고 여기다 fell이라고 하면 나가리 되는 거야. 그리고 fell, fallen이지. 그리고 과거 분사형 모르면 그것도 나가리 되는 거지. had fallen love with 하고 이제 여기다 아무 생각 없이 you 한 당신들. 자, 그러면 틀리는 거야. me라고 했어야죠. 그 you가 나잖아요. 그죠? So the woman told me that she had fallen in love with me at first sight. 이렇게 하는 거야. 2번 좀 어려웠지? 3번. 자, 또 said야. Brian said to us, have you seen? 자, 애초에 얘 지금 완료로 물어봤지? 얘는 그냥 이제 완료로 대답하면 돼. Have you seen the musical The Lion King? Lion King이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나요? 자, 경험을 나타내려고 지금 완료 썼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체크업에서 봤듯이 이것도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완료로 바꿔주면 돼. 근데 의문문이죠. 그러면은 동사를 이젠 told가 아니라 asked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to us라 했으니까 us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have you seen 이라고 했으니까 의문사 있어요? 없어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만들면 되니까 간접 의문문 if we라고 하면 되지. had seen 이렇게 하면 됐죠. 아니면 if는 whether로 써도 됐죠. So Brian asked us if we had seen the musical The Lion King. 이렇게 하면 간접 화법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하니까 뭐 그렇게 막 엄청 빡세진 않죠? The doctor said to me, you will. 자, 조동사를 섞은 평사문이네. 자, 그럼 said to me니까 the doctor told me 그리고 that 나한테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은 you는 나지, I 그리고 과거 시제지. 그러니까 이거 조동사를 would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본 문제야. Would get well soon. 그래서 의사는 그때 당시 내가 더 몸이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해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Mom said to us. 자, 물음표 있지? 그러면 의문문이지. 그러면은 무조건 동사는 asked로 가면 돼요. Mom asked. to us니까 us 그대로 받고 자, who broke라고 됐지. 그럼 여러분 봐봐. 간접 의문문 쓸 때 지금 얘 누가 깨트렸니? 그러니까 얘가 주어 역할까지 겸하고 있지. 그러니까 의문사를 주어로 인식해서 쓰면 자, 얘는 의문사 있으니까 Mom asked us who 그리고 물어봤을 때 누가 깨트렸니? 그러면은 이게 얘보다 먼저 일어났어야 되지. 그러니까 또 broke 하면 안 되죠. Who had broken the vase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랬어요? The doctor said to me, drink.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지. 명령문이네. The doctor said to him 이라고 했으면 drink 8 glasses of water a day. 이거는 동사 너네가 자유롭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said라고 했으니까 그냥 told라고 하면 되고요. 저는 그냥 좀 삐딱선을 차서 이거 뭔가 하루에 8잔씩 드세요라고 조언을 하셨으니까 이건 told 써도 되고요. 저는 이번에
advised를 써볼게요. 조언을 한 거니까. 그럼 advised him 하고 이건 쉽지? 그냥 to 부정사 쓰면 돼. To drink 8 glasses of water a day. advised 써도 되고 told 써도 되고 알겠죠? 아마 답지는 told로 써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7번도 마지막이죠. 자, she said to the children, don't run. 자, 근데 이거는 명령문이긴 한데 don't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지. 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라 하면 돼요? she, 자, 뛰지 마. 복도에서 뛰지 마라라고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명령한 거니까 order라고 할까요? she ordered. 아니면 told 써도 되죠. ordered the children 하고 여기서 순진하게 그냥 to run 해버리면 뛰라고 명령했더니 미친 듯이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야 돼? Not to run in the hall 이렇게 했었으면 되죠. 자, 오늘 그래서 수일치, 시제일치, 화법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개념이 가장 깔끔하게 되게 내신 수업하는 문법 수업처럼 좀 진행이 됐죠. 그만큼 단편적인 정보들 위주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시험에 얘는 그냥 대놓고 나 이번 수일치 낼 거야 하고 내는 게 아니야. 그냥 뭐냐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는 게 수일치고 시제일치예요. 알겠죠? 그리고 화법 같은 경우는 이제 중2, 중3 때 많이 나오니까 자, 화법은 당연히 우리 영어를 배울 때 있어서 문장이 크게 3개밖에 없으니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그러니까 요거를 평서문일 땐 tell 그리고 접속사 됐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땐 ask 그 다음에 의문사를 쓰거나 아니면 없으면 if나 whether 쓰면 되고 그리고 명령문이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동사 뭐 tell 써도 되고 advice, order 이런 거 써도 되고 그리고 목적어 박은 다음에 뭐 to 부정사 부정이면 not to 부정사 안 어렵죠? 자 나머지는 이제 쭉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개별 질문 해보시면 됩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